네, 안녕하세요. 반려인과 예비 반려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아이러브 마이펫 MC 오인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진행을 맡은 오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펫닥터 김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방송 나갔는데 혹시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금씨? 저는 주변에서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이내 언니가 예쁘냐고, 실제로 예쁘냐고, 실물이 더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실물이 더 예쁘다고 그랬고, 또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을 제 모니터해준 지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많이 더 여쭤봐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좋은 반응이었네요. 네. 저는 솔직히 주변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생각보다 많이 챙겨보셨더라고요. 네.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우선 저희 집 식구들 아이들이 아빠 TV에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동료들은 이제 그 동료들이 또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도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하더라고요. 저희 다 화물 저번에 보니까 다 잘 봤더라고요. 그랬나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오늘 첫 코너 마이펫을 부탁해. 혹시 혜금씨 오늘 주제로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또 주위에서 질문을 받은 게 갑자기 아이랑 잘 놀고 있다가 아이가 좀 밥을 잘 안 먹거나 좀 기운이 없거나 하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지 좀 아이가 유독 다운이 됐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양이는 좀 아프면 무조건 구토하거나 설사 딱 이 두 가지가 틀려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아이들이 아프다. 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아프다. 기운이 없다. 스트레스. 전 스트레스가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아프다는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병이다. 병에 걸렸다. 병이 뭐죠? 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병? 아프다. 병이라는 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병을 갖다가 제가 좀 정의를 한번 내려드릴게요. 병이란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병인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면 정신이 정상에서 벗어나면 정신병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반려동물들도 병에 걸렸다. 그럼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났을 때 병에 걸렸구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에서 벗어난 건 되게 많지 않아요? 좀 이렇게 반려동물들의 행동을 봤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동물들은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증상들이 딱 저한테는 구토 아니면 설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매번 또 병원을 가기도 참 힘든 것 같고. 또 밥을 안 먹거나 아니면 좀 힘이 없거나 얘가 쌩쌩했는데 오늘은 좀 유난히 혼자 가만히 있거나 이럴 때는 뭐가 좀 삐져서 그런가 아니면 되게 우울해 보이는데 왜 우울하지? 이런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병원에 찾아오는 이유가 밥을 안 먹어요, 토해요, 설사해요, 잘 안 움직여요 라는 거죠. 근데 구토를 하는 이유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설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안 움직이는 이유도 많을 것이고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정말 아픈 건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번 그런 건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으니까요.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반려견이 보내는 신호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구토. 반려견의 구토는 색깔에 따라 증상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스트레스가 심할 땐 투명한 색의 구토를, 위장에 이상이 생기면 노란색의 구토를 하는데요. 만약 구토 색깔이 초록색이라면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구토 색상이 빨간 경우는 응급 상황이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반려견이 보내는 작은 신호인 구토,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토랑 설사 지금 영상만 봐도 마음이 되게 놀라고 우리 아이가 이러면은 무서울 것 같은데 언니는 어땠어요? 저도 최근에 구토하고 설사를 동반해서 한번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원인을 딱히 찾지는 못했는데 스트레스일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제가 약간 털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바람에 같이 잠을 자다가 나중에는 격리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주인 옆에 있고 싶은 마음에 스트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며칠 동안 제가 다시 격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원래 먹던 사료로 바꾸고 그랬더니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신호라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이 주는 신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하여튼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아파서도 있겠지만 좀 주인에 대해서 관심받고 싶을 때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때 확실한 원인은 못 찾았지만 분명한 그런 이유는 있고 그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럴 때 더 관심을 갖고 가져줘야 되는 봐야겠네요. 구토와 설사는 따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입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토는 상부소화기. 상부소화기면은 위쪽. 그렇죠. 입서부터 우리 위 12장 여기를 상부소화기라고 보고요. 예, 그 이하를 하부소화기라고 보죠. 하부면 또 예, 공장, 맹장, 회장, 결장, 직장. 굉장히 복잡하죠? 네, 예. 거기까지 알 필요 있나요? 예. 그래도 우리 아이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좀. 예, 그런데 이 구토를 했다 그래가지고 꼭 무조건 병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연령별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토를 하고 난 그 다음에 행동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막 분양받은 아가예요. 이제 한 달 반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얘가 구토설사를 했다. 이때는 일단은 병원에 갑니다. 결국 또 병원이네요. 예. 네. 왜 그러냐면 덩치가 작고 왜소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의 양이나 열량이, 에너지가 굉장히 작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구토와 한 번의 설사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탈진할 거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탈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설사할 때 물을 먹이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많은 양을 갖다 먹였을 때 설사가 더 일어나고 몸에 있는 전해질이 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설사하면 뭐다, 구토하면 뭐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한 판단인 거죠. 그럼 그 기준을 또 나눈다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 굉장히 또 힘든 일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제일 손쉽게 알 수 있는 게 얘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했지만 식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구토를 하고 이렇게 계속 우울하게 누워만 있으면. 그거는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근데 구토를 했는데도 막 열심히 잘 놀고요. 막 뛰어다니고요. 다시 또 먹을 걸 또 찾아서 헤매고 다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우리 다행이다. 우주가 다행이에요. 구토하고 설사는 하는데 먹긴 계속 먹고 뛰어다니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저 또 이제 강하게 키우다 보니까 또 오래 방치했죠. 네. 그럴 때는 뭐 좀 잠깐 좀 뭐 지켜보고 하루 이틀 지켜보고, 근데도 이게 만약에 계속해갖고 뭐 일주일씩 반복된다 그러면 그걸 한번 체크는 좀 해보셔야겠죠. 근데 그 구토를 했어도 먹는다 그러면 일단은 얘가 많이 아프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계속 뭔가 반응을 구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야겠네요. 아까 VCR에 봤듯이 구토 종류를 좀 나눠 드릴게요. 구토를 보면 음식물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뭐 과식일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다시 조금 지저분하게 다시 먹는다면 네, 진짜 과식일 거예요. 똥개들이 보통 그렇네. 네, 그 강아지들
동물은요 원래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자기 굴에 가서 좀 토해놓고 다시 조금씩 먹는 습성이 있어요. 맞아요. 강아지들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예, 아마 고양이는 그렇진 않아요. 고양이는 네. 그러진 않아요. 강아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동물별로 이렇게 특징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맑은 투명한 구토를 했다. 이건 그냥 스트레스 아니면 그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서 스트레스 받아도 위산이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공복 시간이 길어도 속이 쓰리니까 그 위액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노란색 구토 이건 위염이 있다는 이제 초기 증상이에요. 예, 위액이죠, 위액. 예, 위액인데 좀 더 위염으로 발전했을 때 노란색 구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 구토. 이제 12장 액이 같이 나오는 구토인데 이거는 조금 심각하죠. 예, 이때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응급 상황. 만약에 빨간색 핏덩어리가 나오는 그런 구토를 했다. 이거는 정말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네. 정리를 해봅시다. 음식물을 토했을 때는 과식을 했을 때, 네, 과식을 해서 토했을 수도 있고 투명한 토를 했을 때는 위액이 아니죠. 아니랍니다. 거나 공복 일시에 위에 투명한 토가 나오고 노란 토를 했을 때는 위액이 나오는 거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또 초록색이 나왔을 때는 식이지장이 안 좋았을 경우고 이제 제응급상일 경우가 빨간색. 그때는 병원을 바로 가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장염이 사람한테는 금방 조금 먹는 거 조금 이제 좀 금식하면 금방 낫는데 동물들한테는 이게 좀 많이 치명적이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지인인 강아지가 되게 어리고 건강했는데 제가 되게 예뻐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장염으로 죽었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뭐 동물들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도 장염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죽진 않잖아요. 장염으로 잘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자, 그럼 제가 이제 장염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장염이다. 뭘까요? 장에 염증이 생겼다. 왜 생겼냐? 이거예요. 변비? 아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토해서?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또 맞췄다.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 사람처럼. 그렇죠. 스트레스성 장염. 또 잘 못 먹고. 그렇죠. 기생충성 장염. 네. 우리가 하루 했는데 공부가 많이 됐네요. 힌트? 썩은 음식을 먹었을 때. 상한 음식. 그럼 뭐가 있죠? 세균. 세균. 예, 세균성 장염. 그래서 함부로 뭐 먹으면은 안 되게 되게 단속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생충? 예방접종과 관계되어 있는 바이러스성 장염. 이게 장염의 원인에 따라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그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혜금 씨, 네. 그 반려동물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주를 되게 강하게 키우지만 애견 카페 이런 데 안 가는 이유가 또 이게 전염될 수도 있을까봐 솔직히 집 안에서만 키우거나 집 앞에 산책만 가거든요. 근데 또 애견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사회성을 좀 길러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픈 게 저는 더 걱정이 되고 또 얘가 스스로 아픈 것도 아니고 옮았다고 생각하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건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당연히 전염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애견 카페 같은 데서도 전염이 돼요? 당연히 가능하죠. 거기서 어떻게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되게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네. 이게 어떤 병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철저히 되어 있다면 굉장히 무서운 그 파보바이러스 장염도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설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왜 설사했을까? 라고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애견 카페에 가서 다른 애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도 사회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고
다른 애들과 어울림으로써 얘네들도 또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카페에 놀러 가라. 네. 파보바이러스. 세균에 의해 발병하는 파보바이러스 장염. 전염력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전염성 질병.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파보바이러스 장염을 의심해보자. 제일 심각한 바이러스인 거죠? 네. 파보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파보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애들의 그 장은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나 아플까. 이것도 역시 그 증상이 구토와 설사가 동반하는 그렇죠. 건가요? 구토와 설사죠. 파보바이러스가 고양이한테 가면 범백혈구 감소증이라는 병이 옵니다. 그게 뭐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서워. 예. 무서워요. 똑같이 강아지와 똑같이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데 특이적으로 혈구 중에 백혈구라는 게 있는데 그 백혈구가 없어져요. 파보바이러스 진짜 꼭 기억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엔 반려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말해봐 특별. 오늘은 어떤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을까요? 말해봐. 톡투견.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는 하객동에 살고 있는 최인혜라고 하는데요. 이내 씨세요? 저랑 이름이 똑같으시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전화 주셨죠? 저희 애기가 2년 된 시추인데요. 네. 3년 전부터 자주 긁었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용을 좀 해줬는데요. 털이 길 때 몰랐는데 미용하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뒤쪽 쪽으로 오고 왼쪽도 빨갛게 올라오고 귀에가 냄새도 심하게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등도 많이 핥기도 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문제 해결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피부병이라는 거는 피부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근데 배도 빨갛고 그다음에 발도 핥는다. 이거 굉장히 가려운 거예요. 한 번쯤은 피부병에 걸려 보셨죠? 저는 곰팡이 균이 있어서 막 핥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딱지가 안 적었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거기 이제 털이 빠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연고 조금 몇 번 발랐더니 또 새 털이 나더라고요. 피부병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강아지가 계속 이렇게 손등을 핥는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면 손등을 핥는다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그것도 가능해요. 계속 이렇게 네. 닿을 때까지 거의 닳도록 그게 그런가요? 배가 붉고 발을 갖다가 계속 핥는다 그러면 가려움증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가려움증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병원에 가고 어떤 원인인지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가 붉고 이렇게 손을 많이 핥는 거는 많이 가려움증이 있는 거라고 하니까 피부병이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병원을 먼저 가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피부병. 반려인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강아지 피부병. 동물병원에 오는 강아지들의 대부분이 피부 트러블 때문일 정도로 가장 흔하면서 익숙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강아지 피부병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견되기 때문에 그 원인과 예방, 치료법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해봐 톡톡견에서 강아지 피부병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여튼요, 얘를 운동도 못 시켜주고 산책도 못 시켜주고 그러니까 얘가 피부병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아토피가 반려견에게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우리 반려견들의 피부는 사람의 피부의 5분의 1 두께밖에 안 돼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오히려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반려견들이 더 빨리 아토피에 노출이 될 거예요. 신경을 써줘야겠어요. 그렇죠. 신경 많이 써주셔야죠. 그럼 집에서 저희가 키우는 반려인들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혜금 씨나 네. 이내 씨나 피부에 관심 많으시죠? 그럼요. 예. 뭐 하시죠? 잘 씻죠. 잘 씻고, 잘 바르고 잘 바르고. 피부도 가끔 가고. 네. 사람들 건강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리고 뭐 여러 뭐 훌륭한 박사님들이 나와서 막 설명을 네. 해주시는데 가만히 잘 듣고 있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 아까 잘 씻는다고 했죠. 네. 잘 먹는다. 그렇죠. 잘 먹는다. 네.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잘 씻는다는 노폐물을 빨리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먹는다. 뭐 제철 과일 드세요. 비타민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 하시죠. 영양 섭취. 예.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적당한 섭취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프로그램 보면 물을 뭐 하루에 얼마씩 먹으세요? 예.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수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할 땐 억지로 먹일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먹을 순 없잖아요. 배고프면 밥은 먹겠죠? 네. 아, 밥에다가 물을 불려서 네. 큰 성인 개도요? 네. 배고프면 먹으니까 사료를 물에 불리는 거지. 그럼 그거 먹겠지. 맞나요? 예. 너 피부가 좋아져야 되니까 너 1.5리터를 마셔야 돼. 못 마시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약간의 반강제는 띄우지만 그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왜 가끔 있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뱉어서 거품 막 내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맛있는 통조림에다가 가루약 섞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같으면 올리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바르신다 그랬죠. 그쵸. 화장품 바르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 어머니가 목욕탕을 가시는데 우유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1리터짜리 우유를. 우유 마사지 하러. 예, 저는 어머니 그걸 어떻게 다 드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걸 왜 먹어? 발라야지. 그래서 어디다 바르세요? 그랬더니 내 몸에다. 맞아요. 몸에 이렇게. 아, 네, 맞아요. 목욕탕에 설마.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그게 왜 그러죠? 보습. 보습. 네. 그럼 얘네들도 보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양이나 강아지도 보습 크림이 있어요? 그럼요. 보습 스프레이도 있고 컨디셔너도 있고 뭐 로션 타입의 보습제도 있고요. 피부에 그럼 이렇게 바디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구나. 와, 잘 나왔다. 예, 조만간에는 네. 강아지 팩이 나오지 않을까. 좋다. 세상이 참 좋아졌네. 그러면은 사람도 이렇게 몸에 우유도 발라주고 막 뭐 이렇게 머드팩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강아지들이나 고양이한테도 이렇게 우유 속에 팩 담가 놓는 거 좋아요? 아니 좋다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키운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좀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하셔도 그게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리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만 기본은 다 똑같다. 자, 그러면 피부 질환 네. 첫 번째. 잘 씻고, 잘 먹고, 잘 바르고, 뭐였죠? 사랑해준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했는데 사랑해주는데 어떻게 사랑해준다? 같이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준다.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 산책하고. 얘네들도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저는 트러블 엄청 올라와요. 그렇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동물도 똑같이 사랑받으면은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그럼 좀 병도 많이 줄겠네. 강아지 웃는 거 못 보셨어요? 봤어요. 보셨죠? 동물들도 다 이렇게 웃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언니 더 잘 아시. 고양이가 웃어요? 고양이도 네,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또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도 선생님이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혜금 씨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I love my pet.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 더운 날씨 때문에 반려견들이 축 처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간편하지만 기운을 북돋아줄 특별식을 주는 건 어떨까요? 식욕 저하에 좋은 달걀 노른자, 설사, 혈변 방제도 좋고 파보 바이러스에도 좋은 북어,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까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특별식으로 반려견의 기운을 업 시켜주세요. 켜주세요.